자, 시장의 시황 하나 잘 보는 것도 여러분들 계좌 수익을 엄청나게 불려드린다라고 했죠. 오늘은 한 가지만 놓고 배우십시오. 한 가지만 놓고 배워가십시오. CPI 얘기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키시잖아요. 그럼 CPI가 진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느냐? 없어요. 심리적인 면은 큰데 CPI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느냐? 없어요. 6월 달에 CPI 발표되고 시장 폭락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들 엉엉엉엉엉 다 울었단 말이야. 아, 제가 오늘 깜빡하고 안 넣은 것이 있네. 어떤 걸 안 넣었어요? 차트를 안 넣었네. 차트를 넣어서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6월 달에 CPI 발표 나오고 시장이 급락을 하고 6월 저점, 7월 초 저점을 찍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기억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6월 저점, 7월 초 저점을 찍고 8월 중순까지 폭등이 나옵니다. 8월 중순 이후에 폭등이 나와, 폭등. 폭등 이후에 9월 달 접어들면서 8월 말 9월 접어들면서 조정이 나와요. 조정이 나오다가 9월 달에 또다시 CPI가 발표되면서 폭락이 나옵니다. 예? 폭락이 나오고 6월 저점, 7월 저점을 이탈해요. 그러더니 여기서 9월 말 10월 저점을 찍고 시장은 돌립니다. 급등으로 돌려요.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9월 달에 CPI가 나오고 나서 조정을 받았다. CPI가 문제다. 이번에도 CPI가 이렇게 조정받으면 어떻게 되지? CPI가 만약에 물가 상승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 이 강세인 부분을 금리를 올려가면서 잡기 위한 긴축을 단행했는데 그 긴축을 단행하는 과정 속에서 잡혀주지 않고 오히려 강세로 연출이 되면 이거 심각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조정을 받은 거죠. 근데 잘 보시면요. 요 화면들입니다. 요 화면들 가지고 악을 쓰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언제예요? 10월 달입니다. 10월 달의 기준에 10월 달 CPI 발표 나왔는데 안 보이시겠지만 뒤에 크게 보여드릴 거예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근원 CPI가 추가 강세를 띱니다. 추가적으로 강세를 띄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10월 달에 시장 폭락이 나와야죠. 폭락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폭등이 나왔잖아요. 10월 달에 시장 폭등 나온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9월 말 종가 대비해서 시장은 폭등이 났어요. 폭등이. 바닥 대비 지금 12% 올라와 있어요. 11%. 똑같이 12월 달을 설명드렸습니다. 전부 하향 추세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PPI도 하향 안정 추세고 CPI 마찬가지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건 두 가지예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건 뭐예요?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의 가격을 제외한 것을 놓고 봅니다. 특히 2022년도에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가 부분의 강세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요. 식료품 가격의 초강세 이 부분이 인플레이션을 잡아 이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 근원을 놓고 보는 게 맞다라고 누구나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PPI는 계속 안정화가 됐어요. 생산자 물가지수는. 금리 올리고 계속 안정화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잘 보세요. 두 가지를 보는 겁니다. 하나는요. CPI가 요게 2022년 1월입니다. 2022년 1월의 기준은 뭡니까? 미국장이 사상 최대치의 고점 랠리 행진을 마지막으로 찍은 게 1월이에요. 1월 달에 소비자 물가지수는 여기였단 말이에요. 이미 2021년도에 상상을 초월하는 랠리라기보다는 상상을 초월하는 인플레이션에 나왔었다는 거죠. 근데 왜 이때는 긴축을 안 하고 비둘기파의 기준에서 설명을 했느냐? 단순합니다. 미국의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죠. 새로운 대통령의 기준이 뭡니까? 트럼프 후보도 마찬가지였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준도 내가 대통령이 되면 돈 무지하게 뿌릴 거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양쪽 진영 다 내가 대통령 되면 돈 무지하게 뿌려서 경기 살릴 거야. 이렇게 공언을 했잖아요. 이때 당시에 2조 달러를 추가적으로 경기부양책으로 뿌리겠다. 근데 긴축의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와도
긴축하겠다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러한 가파른 흐름 속에서도 돈이 풀리니까 유동성 랠리와 함께 시장은 폭등 내리였어요. 추가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 올라온 건 이 정도 수준이에요. 물론 7%와 9%대하고는 또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가 요자락의 사상 최대치의 기준이었다. 그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라고 했을 때 금리를 본격적으로 올리고 자이언트 스텝이다라고 해서 그냥 1.5%포인트, 1.5%포인트를 강력하게 올리는 그런 흐름 속에서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안 잡혔다 이거. 이게 몇 월? 이게 6월입니다. 이게 6월이에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6월 달에 긴축을 공격적인 자이언트 스텝을 밟고 그냥 금리를 어마어마하게 올렸는데도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아니고 소비자 물가 지수 자체가 안 잡혔다. 유가가 강세인데 어찌됐건 안 잡혔다. 그래서 시장이 폭락을 했다. 맞아요? 결과론적인 해석이 아닐까? 왜냐하면 7월 달에 더 높게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그냥 주구장창 폭락을 했어야지. 6월 말 7월 초 저점을 찍고 7월 중순에 이러한 흐름이 나왔는데 시장은 폭등 내렸어요. 나스닥이 20% 이상 반등이었어, 저 당시에. 그럼 CPI에 영향이 부정적인 영향이 없었다는 얘기네요. 어차피 긴축을 해서 떨어질 걸 예상해 왔으니까. 이때는 하락할 걸 예상하고 이때는 하락할 걸 예상 못했다.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럼 7월이 이거야. 그럼 8월, 9월. 9월 달에 멀쩡하고 하향인데 왜 또 조정이야? 라고 의구심을 가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9월이 하나, 둘, 셋. 9월 달 돼서는 이제는 또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를 봐야 된다네. 예? PPI 다 하향 추세이고 조금 전에 보신 소비자 물가 지수 하향 추세인데 이번에는 또 근원을 봐야 된대. 근원. 똑같이 1월의 기준이에요. 여기서 다 폭등 나왔던 거를 실제 악영향이 있다면 여기서 문제가 됐어야죠. 정부의 정책 기준, 금융당국의 정책 기준은 어찌됐건 문제가 일부 있더라도 결국은 전체가 다 살아나기 위한 정책으로 가는 거지. 지금 뭐 연준이 흔히 채널 돌리시면 나오는 말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상한 얘기하는 것처럼 연준에 계신 분들이 이상한 분들이어서 이상한 정책을 피는 걸까? 아니죠. 결론적으로 이 당시 기준 대비해서 6월, 7월 달에는 이렇게 내려가 있었어요. 소비자 물가 지수만 유가의 강세와 식료품의 강세 때문에 일시적으로 강세를 띄었던 거고. 그러고 나서 이게 9월입니다. 이게 9월. 그러면 6월 저점 찍고 7월 초 저점 찍고 시장이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8월 중순입니다. 8월 중순에 이렇게 깨져서 9월 달에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9월이란 말이에요. 이게 9월 때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강세를 띄어서 시장이 6월 말 7월 초 저점을 깨는 흐름을 9월 말에 형성을 했다고 치면 그게 CPI의 문제였다고 치면 CPI가 더 올라가는데 이 당시에 여러분들 선배분들 노란톡에 들어와 계신 분들까지도 이러한 시황을 말씀드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10월 달 CPI가 만약에 또 이렇게 강세로 나오면 어떻게 되죠? 야 9월 달에 강세 나왔다 초전 박살 났는데 채널 돌리니까 그냥 끝났다 주식 나팔라고 그러고 난리가 났는데 10월 달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 20년 동안에 이런 주식 시장 처음 봐요. 너무 힘들어요. 거짓말쟁이들. 코로나19도 겪으셔놓고 무슨 결론적으로는 10월 달에 더 크게 올라왔어요. 그죠? 분명히 더 올라왔잖아 10월 달에.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9월 말 10월 초순 바닥을 찍고 그냥 폭등 내립니다. 10월에 더 높게 올라왔는데도 폭등 내리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1월, 12월, 1월 달에 만에 하나 강세로 나온다 해도 그것 때문에 시장이 무너진다라는 거 그거는 결국은 목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 2시 30분에 CPI 발표되고 부합했습니다. 예상치 부합했습니다. 채널 돌리면 뭐라 그랬을까? 이야 예상치 부합했어요. 랠리가 나올 거예요. 끝내줄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그런 기사 나왔겠죠. 근데 장중에 어떻게 했어요? 강세를 띠다가 장중에 훅 밀렸어요. 훅 밀렸을 때 23시에 윤정도 뭐라고 교육해드립니까? 걱정 마세요.
종가 기준이 마이너스로 나와도 걱정 마십시오. CPI 때문에 시장이 충격을 받았다는 것은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지금은 지표가 너무너무 긍정적입니다. 끝내주는 상황입니다. FOMC 회의 결과 뭐 예상치에 부합 이런 내용은 이미 다 노출되어 있는 수준입니다. 일본의 장기금리 변동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장 전망할 수 있다. 12월 20일 날 이미 말씀드렸고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지표, 긍정적인 지표, 개인 소비 지출이 크게 증가했다는 게 아니에요. 긴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선을 유지하면서 축소됐다는 거예요. 여전히 경기가 긍정적이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지표가 예전보다는 안 좋아졌지만 그것이 최악, 침체가 아니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방어가 되고 이제는 돌릴 수 있다. 고용 지표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GDP 성장률이 3분기에 연율 3.2%로 올라왔다. 지표가 너무 좋다. 그러면 랠리를 생각해야지. 지표가 너무 좋아서 긴축을 단행할 수 있어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바보들이야. 몸이 건강해졌다는데 건강한 몸이 있는데 일시적으로 비타민 주사 안 놔주고 포도당 주사 안 놔준다고 아이고 큰일 났어. 몸이 너무 괜히 좋아졌네. 이럴 거예요? 제발 좀 제대로 된 시황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금리가 오늘 3.5로 올라갔습니다. 14년 만에 최고치예요.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아 금리 격차 때문에 자금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캐리트레이 자금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시황이 더 어려지면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만약에 저 당시처럼 17차례의 금리를 3번도 안 쉬고 올린 것처럼 21년부터 금리를 차분하게 25bp씩 올렸다면 지금 시장 충격은 덜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폭등 랠리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를 올리는 시기는 항상 시장은 폭등이었습니다. 왜?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좋아졌으니까. 자꾸 금리 언제 내려요? 그러는데 큰일 날 소리. 금리를 내려야 할 정도로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 주식시장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제대로 판단하십시오.